네, 안녕하세요. 주코치입니다. 오늘은 8월 23일 금요일에 촬영하고 있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현대그룹의 최초 전고체 배터리 A 샘플 6천억 공급 계약 2주식 무섭게 오를 겁니다. 라는 주제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우선 저 같은 경우는 영상뿐만 아니라 텔레그램도 같이 공유를 해드리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은 초반에 공유해드린 이제 9시 3분에 말씀드린 이 셀트리온.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계속 추적을 해야겠는데 우선은 오늘 말씀드리자마자는 별로 안 움직여졌어요. 그쵸? 근데 여기 급락 구간을 계속 터치를 하고 있죠. 거래량도 줄고 있어요. 여기가 털리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참고를 계속 해보시고, 자, 그리고 9시 4분에는 이 화성 밸브를 말씀드렸습니다. 화성 밸브가 이제 16%까지 올라갔죠. 꽤나 많이 올라갔고 말씀드렸을 때는 5%대에 힘이 들어왔을 때 바로 공유를 해드렸어요. 자, 그리고 9시 10분에는 현대 에버다임을 말씀드렸고요. 4%갭 떴을 때 말씀드렸는데 이게 종가 때는 2%로 빠졌지만 장중에는 그래도 9%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세방전지도 9시 28분에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계속 추적을 해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장중에 5%까지 갔다가 종가는 윗꼬리가 달리면서 많이 빠졌죠. 앞에 있는 급락을 계속 터치를 해줬기 때문에 요 구간도 계속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은 갭 상승이 나오고 있어서 아무튼 이렇게 장 초반에 좋은 종목이 있으면은 단타할 때 유리한 종목들을 공유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실시간으로 뉴스가 뜨면은 바로바로 공유를 해드리는 그런 공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들어와 있어요. 9,600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무료로 들어오는 방법을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끝까지 시청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영상 시청해주신 1,300분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눌러주신 357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댓글 달아주신 33분은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이 시청하시면서 댓글 한 번씩만 달아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수익난 종목이 있으면은 이렇게 수익 보고 있습니다 라든지 궁금한 점 있으면 궁금한 점 댓글로 달아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국내 배터리 3사 LG엔솔, 삼성 SDI, SK온의 이 구도가 차세대 배터리의 경쟁으로 봤을 때는 3파전이 아니라 4파전일 수 있습니다. 현대그룹이 이번에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이 투자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어요. 보시면 3월 27일 기사입니다. 올해의 기사고요. 전고체 A 샘플이 완료가 되었고 파일럿 라인을 지금 발주를 했다라는 기사죠. 파일럿 라인은 오는 24년 7월에 준공 예정이었는데 우선 지금 한 달 더 지났죠. 근데 여기 이슈가 안 떴어요. 그러니까 조만간 뜰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준공이라는 것은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완공 다음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시생산을 할 수 있는 수준의 완성도라는 거죠. 자, 보시면 의왕의 차세대 배터리 연구동에 설치될 것으로 예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우선은 이 샘플 같은 경우는 현대차에서 혼자 만든 게 아니라 2018년도에 투자를 단행을 한 미국의 전고체 배터리 기업 솔리드 파워와 같이 협업을 하면서 만든 이 샘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샘플은 A 단계, B 단계, C 단계로 나뉘어요. A는 완전히 프로토타입 제품, 그리고 B는 이제 샘플의 프로토타입의 완성 단계, 그리고 C 같은 경우는 대량 생산이 가능한 제품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지금 현대차가 시장에서 보여주려고 하는 이 샘플은 프로토타입의 전고체 배터리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선 이 솔리드 파워라는 기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대뿐만 아니라 삼성도 같이 투자를 한 기업이고 SK도 그래요. 국내에 있는 배터리 3사가 미국에 있는 이 솔리드 파워에 전부 다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 솔리드 파워의 전고체 배터리의 이 플랫폼은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심지어 2022년도에는 이 솔리드 파워가 전고체 배터리를 BMW나 포드 같은 이제 글로벌 완성차 고가 브랜드에게 공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선 이 솔리드 파워가 가지고 있는 이 플랫폼이 어떤 플랫폼이냐면은 ASSP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데 All Solid State 플랫폼이라고 해서 전고체를 의미를 한 거죠. 우선 이 ASSP는 황화물 고체 전해질을 적용해서 실리콘, 금속, 리튬 등을 음극재로 적용을 해서 상황에 따른 유연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만든 전고체 배터리 플랫폼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다른 점은 뭐냐면은 기존에 들어가는 이 배터리 같은 경우는 흑연이 들어가는데 여기에는 이제 실리콘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 많은 용량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실리콘 같은 경우는 이제 또 탄성이 있기 때문에 요렇게 늘어나면서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실리콘이 들어가면은 충전 속도 또한 굉장히 비약적으로 빨라지기 때문에 화재가 안 나고 성능이 좋은 전고체 배터리 플랫폼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양극재 같은 경우는 니켈, 코발트, 망간 비율을 8대 1대 1로 구성한 배터리라고 보시면 되겠고 니켈 함량이 높기 때문에 밀도가 굉장히 높다. 그래서 주행거리가 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플랫폼이 상용화가 된다면 액체 전해질 기반 배터리에서는 구현할 수 없었던 저비용 고효율 배터리를 제작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우선 전고체 배터리라는 것은 전부 다 고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단가가 높다라는 게 굉장히 단점인데 이 부분을 지금 해소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내 배터리 3사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미국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현대차도 이번에 이 기업과 함께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면서 이제 이 파일럿 라인 준공 소식을 전해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리 좀 잡아놔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현대 측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 이 샘플 A 같은 경우는 용량이 60암페어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어떤 수치냐면은 우선 삼성 SDI가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는 20암페어시입니다. 그에 비해서 무려 용량이 3배나 높죠.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 나온 이 전고체 배터리 성능 중에서 현대차가 선보이고 있는 이 전고체 배터리의 성능이 가장 좋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배터리 싸움은 정말 알 수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정말 뭐 LG 엔솔과 삼성 SDI와 SK온과 나란히 할 수 있는 아니면은 그 이상 갈 수 있는 현대차의 배터리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상용화가 되고 있는 이 LFP의 용량이 137.5암페어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전압이 400V 기준이고요. 보통 전기차의 전압이죠. 그래서 이게 상용화가 되고 있는 LFP의 암페어시의 거의 절반 수준이기 때문에 앞으로 2배 수준만 용량을 올려도 곧바로 시제품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현대차의 전고체 샘플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점이 어떤 점이냐면은 모듈로 테스트를 한다라고 해요. 사실 삼성의 이 프라이맥스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시장에서 공개가 되는 이 배터리 같은 경우는 배터리 셀입니다. 이게 배터리의 최소 단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걸 가지고 효과 입증이 되면은 그걸 모아 가지고 다시 배터리 모듈을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 현대차 같은 경우는 애초에 테스트를 할 때부터 배터리 모듈로 테스트를 한다라는 것은 그쵸, 조금 더 전기차 탑재의 기간이 단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우선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보면은 이 바닥에 이렇게 배터리가 붙어 있죠. 큰 게 이게 배터리 팩이고요. 이걸 까보면은 배터리 모듈이 여러 개 들어 있습니다. 이 배터리 모듈을 까보면은 여기 안에 배터리 셀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런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 모듈로 전고체 테스트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쵸, 어느 정도 이 속도가 빠르게 출시가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바이오로 치자면은 임상 이상부터 한다라는 거죠. 임상 이상부터 지금 바로 시작을 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 같은 경우는 의왕시에 이 솔리드 파워뿐만 아니라 또 다른 기업과도 배터리 생산 시설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이거는 4월 25일 기사인데 현대 기아가 SES AI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이 기업과 올해 말부터 경기도 의왕시에 이 B샘플, 셀 개발, 조립, 테스트 전용 시설을 건설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 의왕시 같은 경우는 이 연구동이에요. 연구동. 여러 가지의 연구 시설이 들어온다는 것이고 이 솔리드 파워뿐만 아니라 이 리튬 메탈 배터리를 생산하는 SES라는 기업도 같이 들어와서 이제 연구 개발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현대차가 올해 특히 이런 기사를 많이 띄웠습니다. 연구 개발에 따른 다른 기업과의 협력 이것들에 대한 이제 뉴스를 많이 보여줬고 이 SES라는 기업이 또 굉장히 유망한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은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이라든지 뱅가드라든지 그리고 JP 모건이라든지 이렇게 큰 자금을 굴리는 기업들이 23년 말부터 투자를 한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보유 지분을 확대한 기업이라는 거죠. 우선 23년 말 같은 경우는 한참 2차전지 종목들이 떨어질 때입니다.
그런데 이 블랙록이나 뱅가드 같은 경우는 이 리튬 메탈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SES의 지분을 확대했다라는 것이 그죠 지금 굉장히 유망한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SES와 올해 말에 요 B샘플 셀을 개발한다라는 것은 지금 현대차 입장에서도 굉장히 호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샘플은 A, B, C가 있어요. B 샘플이라는 것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프로토타입이 완성 단계의 제품이 나왔을 때 이 완성 단계 제품을 생산할 때 만드는 이 생산 전용 시설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대량 생산 이슈가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우선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의왕 말고도 현대차 같은 경우는 안성에도 배터리 거점을 만든다라고 얘기를 해요. 현대차를 보면은 올해 특히 이 배터리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가 계속 나오고 있고 이거는 8월 22일에 뜬 기사입니다. 바로 어제죠. 어제 이런 기사를 띄웠어요. 배터리 거점을 안성에 만들고 무려 수천억을 투자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전기차 대중화를 대비를 해서 배터리 기술을 본격 내재화하려는 신호탄으로 지금 해석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완공되는 시기를 보면은 1차 완공 시점이 27년이에요. 그러니까 이때가 딱 삼성 SDI의 전고체가 나오는 시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전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리는 바지만 본격적으로 26년이라든지 27년에 중국의 전고체도 마구마구 양산되는 시점이기도 하고 국내 배터리 기업들도 26년이나 27년에는 전고체 배터리의 이 생산 캐파가 엄청 빠르게 증가하는 시기이기도 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이게 순서가 LFP가 지금 상용화되고 있고 3원계도 쓰이고 있죠. 그 다음의 순서는 화재가 적은 전고체 배터리로 가는 순서가 굉장히 지금 안정적이게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테슬라도 불 나고 막 중국에서도 전기차가 불 나고 이런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전고체, 화재가 적은 전고체에 대한 수요 니즈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추가 상승분이 나오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특히 이 배터리의 거점이라고 수식어를 붙였잖아요, 현대차가. 이 안성을. 안성에서는 또 어떤 것을 계획을 하고 있냐면은 배터리 팹리스 전략도 구상 중이다라고 합니다. 팹리스가 뭡니까? 반도체를 설계하는 기업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배터리를 설계하는 배터리 연구 사업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완성차만 만드는 기업에서 배터리를 제조하고 설계해주는 배터리 기업으로 재탄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 국내 배터리 3사가 아니라 4사, 4파전으로 이렇게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겠죠. 이 순서대로라면은 저는 거의 90% 이상 4파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테슬라의 화재가 굉장히 화두에 섰죠. 고속도로에서 이 전기 트럭이 16시간 동안 탔어요. 전기 트럭 셈이라는 제품인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테슬라의 주가가 5% 떨어졌어요. 그래서 테슬라 입장에서도 방어를 하겠죠. 화재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할 것이다 라는 언급을 또 당연히 할 거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화재 이슈가 계속해서 오르락내리락 할 겁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추가적인 상승이 굉장히 잘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우선은 제가 이것은 한 12시 1시쯤에 캡처를 한 거예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한농화성의 주가의 모습인데 최근에 상승이 빠르게 나왔다가 요 며칠 저항이 나오고 있죠. 한농화성도 그렇습니다. 급등이 나왔다가 계속 윗꼬리가 나오면서 막혔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흐름이 전고체가 끝이다라고 보기보다는 이전에 빠르게 하락했었던 요 하락분을 소화해주는 자리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여기서도 그랬어요. 최고점을 만들기 전에 급락 구간을 소화하고 그 다음에 조정이 나온 뒤에야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다는 거죠. 이게 급락이 빨랐었던 주가들은 대부분 이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농화성도 그렇습니다. 한농화성도 여기에서 지지선이 깨지면서 쭉 빠졌었고 이 구간을 계속해서 지금 터치를 연속적으로 하면서 소화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전고체 종목들이 지금 악성 매물들을 소화를 하면서 다시 한번 반등을 그려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최근에는 배터리의 기술력, 이 미래의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투자를 해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게 어떤 거냐면은 지금 잭슨홀 미팅도 나왔고 9월 달에 금리 인하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거의 90% 이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가면은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대출을 많이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 고부가 가치 상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납니다. 자, 실제로 지난 5월까지 서울의 9억 이상 아파트의 매매가 역대 가장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내려간다라고 하니까 변동금리를 이제 기대하고 미리 대출을 많이 받아서 아파트를 사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출 수요가, 모기지 수요가 많이 늘어났어요. 당연히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대출의 접근성이 좋아졌기 때문에 또 가격이 비싼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당연히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전기차를 많이 산다라고 보다는, 그쵸? 잠깐 전기차의 수요는 보합권으로 갈 수 있고, 어떤 차량이 많이 팔리느냐, 지금 당장은 역시나 하이브리드가 많이 팔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화재 진압이 안정이 돼야 전기차 수요가 이렇게 급증할 거다라고 우선은 보고 있는데,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현대차만 해도 그래요. 지금 미국에서 판매가 되는 하이브리드 차량의 판매량이 역대 최대급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난 7월에 작년 대비해서 무려 하이브리드 차량이 53%나 많이 팔렸어요. 우선 전체적인 이 판매량은 조금 줄었으나 하이브리드 차량만 봤을 때 엄청나게 지금 많이 팔리는 수치를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딱 이런 상태인 것 같아요. 내연기관을 사자니 너무 옛날 걸 사는 것 같고, 전기차를 사자니 너무 빨리 사고 위험한 점도 있고, 지금은 화재가 많이 나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선택을 하는 게 요 중간 단계에 있는 하이브리드가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 하이브리드 수요 증가를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타이밍에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요 현대차의 조지아 공장도 곧 가동이 돼요. 10월 달에 조기 가동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선은 원래 이 EV만 뽑아내려고 했었습니다. 전기차만. 그런데 수요가 둔화되니까 현대차가 하이브리드 생산을 고려해 보겠다라고 했는데, 7월 말에 결심을 했죠. 하이브리드 생산 추가 절차를 본격적으로 착수하겠다. 그래서 이 하이브리드 관련된 공급 관련된 이슈가 상당히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다라는 것이고, 우선 이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 현대차가 개발을 하고 있는 전고체 시제품이 나온다면 전기차에 바로 들어가기보다는 어디에 먼저 들어갈 거냐, 하이브리드 차에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현대가 23년 12월 달에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를 장착을 한 하이브리드 차를 출시할 계획이다. 그렇죠? 이걸 27년에 본격적으로 양산할 계획이다 라는 것으로 봤을 때, 현대차가 추진하고 있는 요 안성의 배터리 거점에서, 그쵸, 이 전고차 하이브리드 제품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핵심적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요 세방전지입니다. 세방전지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 수요 증가에 따른 주가 상승이 나오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우선 국내에서 1위 산업용 축전지 기업입니다. 이 AGM이라고 해가지고 요게 로켓 배터리 아시죠? 요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게 뭐 하이브리드의 기본으로 탑재되는 배터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에서 시장 점유율이 작년 말 기준 42%에 달할 정도로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가고 있고, 그리고 글로벌 6위 회사입니다. 세계 6위 축전지 회사다. 그래서 이게 또 이번에 추가적인 수주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은, 우선 올해 연말까지 400만 개의 생산 능력 보유가 있는데, 지금 연말까지 100만 개를 더 증설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에 추가적인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고, 왜냐면 22년도에 했던 기사인데, 이제 현대차에게 6천억 규모의 요 배터리를 공급을 하기로 했어요. 향후 8년간 6천억 규모의 배터리를 공급을 한다. 2030년까지. 그래서 이게 추가적인 뭐 하이브리드의 수요 증가가 있으면은 세방전지의 추가 수주 금액이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로 인한 주가 상승이 꽤나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꽤나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기업이다. 자, 그래서 이 세방전지 차트 분석, 그리고 어디까지 올라갈지 이런 부분을 같이 오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두 가지 종목을 더 준비를 했습니다. 이 시기에 다음 주에 꼭 봐야 하는 종목 세 가지, 어떤 종목이 있고 어떤 차트가 만들어져 있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올라갈지, 이 가격 전략까지 싹 다 같이 살펴보도록 할 텐데, 그리고 지금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서 기존 구독자분들도 많이 계실 거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도 꽤나 계실 거다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어떤 종목들을 말씀드려 왔었는지 인증을 잠깐 해드리면서 저의 이 적중률을 잠깐 체크를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바로 직전 영상이죠. 8월 23일 금요일 아침 방송에서 말씀을 드린 게, 우선은 이 현대 에버다임이 있었어요.
23일 이게 아침 방송이라서 6시에 업로드가 됩니다. 새벽 6시. 그래서 장 시작할 때 9시에 딱 이제 대응했다면은 요런 캔들을 잡을 수가 있었겠죠. 우선은 장중에 9% 올라가면서 1230원에서 막혔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뭐라고 했냐면은 잠깐 볼게요. 100원을 보시고요. 짧게 보려면은 이 9280원 1차로 요 자리 짧게 보려면은 이 9280원 요 구간을 체크해봐라 라고 했는데 가다가 조금 못 미치는 가격이 나왔습니다. 그쵸? 아무튼 이 저항이 강한 가격을 체크를 해드리는데 이렇게 조금 미달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아무튼 비스무리한 가격은 잘 잡아드릴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해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그 외에 같은 경우는 STX 엔진이 있었고 바로 직전 영상에서입니다. 요거는 이제 약 보합이 나왔죠. 이제 개파락 시작해서 만약에 시초가에 잡았으면은 그래도 수익권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지노믹 트리도 있었죠. 지노믹 트리도 마이너스 갭 4% 하락 시작해서 쭉 올라가다가 요 구간 터치하면서 저항이 나왔습니다. 요거는 계속 참고를 해보세요. 자, 그리고 뭐 100%다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보면은 에이프로젠 같은 경우가 조금 떨어졌어요. 에이프로젠이 마이너스 1%로 시작해서 5%로 좀 빠졌죠. 이거 잡으신 분들은 한 마이너스 3% 정도 됐겠는데 말하는 종목들이 100%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향후 이후의 흐름들을 보면은 굉장히 좋은 차트가 나온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 8월 22일에 말씀드린 화성 밸브도 그렇습니다. 바로 상승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런데 23일에 바로 띄어졌죠. 아침 방송이니까 하루는 빠졌습니다. 8% 빠졌고 그 다음에 23일에 16%가 올라오면서 역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때 같이 말씀을 드린 게 이제 민테크도 있었죠. 민테크가 이것도 이제 좋은 흐름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지금 견조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금요일에 10%까지 올라가면서 이 매물대를 계속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ST팜도 그래요. ST팜도 주가가 여기 꽉 채워지면서 가고 있죠. 이렇게 말씀드리는 종목들을 보유해 두시면은 좋은 흐름이 나오니까 분할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8월 21일에 말씀드린 이램도 그래요. 얘 같은 경우도 한번 뺐다가 이제 금요일에 26%나 바로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요거 같은 경우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요거 잠깐 볼게요. 흔들리 또 241선이랑 수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요러한 모습을 좀 기대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전에 있는 요 흐름과 비슷한 흐름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 한번 눌러주고 바로 이렇게 띄워져 버리는 모습이 나왔어요. 우선은 급락이 나왔다가 물량 한 번에 빼고 거래량 없을 때 다시 띄워버렸죠. 자, 그리고 8월 21일 수요일 같은 경우는 이 G를 말씀드렸어요. 이 G가 요거는 하루 만에 바로 상한가가 나왔죠. 이 G가 8월 21일에 상한가가 바로 나왔습니다. 뭐 이렇게 하루 만에 바로 올려주는 종목도 있고 조금 기다리면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우선은 제가 잡는 구간들은 요런 구간들입니다. 거래량이 없이 수급이 잘 들어와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매도가 약한 구간들을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뭐 하루 만에 나올 수도 있고 조금 기다리면은 좋은 흐름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때 한빛 레이저도 같이 말씀드렸죠. 8월 21일에 한빛 레이저가 주가가 보면은 요것도 23일에 22% 상승이 나왔죠. 이것도 계속 추적을 해보시고 요렇게 눌린 다음에 가는 종목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8월 19일 같은 경우는 전고체 배터리 중에서도 이제 이수 스페셜티를 대장주로 말씀드렸습니다. 8월 19일에 말씀드리고 요거는 하루 만에 8월 20일에 상한가 나왔죠. 하루 만에. 지금은 조정이 조금 나오고 있어요. 워낙에 매도가 강한 구간을 터치했기 때문에 물량이 조금 나오고 있는데 요것도 거래량이 털리면서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자리입니다. 계속 참고해 보시고 아무튼 이렇게 바로 올라갔다. 자, 그리고 이때 같은 영상에서 EV 첨단 소재도 말씀드렸어요. EV 첨단 소재가 말씀드렸을 때가 이제 8월 19일이니까 8월 19일의 자리가 여기입니다. 이 캔들을 보고 말씀드렸고 이것도 하루 만에 올라졌죠. EV 첨단 소재가 20일에 25% 바로 올라져 버리는 모습이 나왔고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8월 18일 같은 경우는 유한양행을 말씀드렸어요. 유한양행이 주가가 지금 굉장히 잘 가고 있죠. 이번에 랭라자가 미국에서 FDA 승인을 받으면서 엄청난 주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말씀드렸을 때 8월 18일의 자리가 여기죠. 이제 8월 19일 월요일이 여기니까 이 자리서부터 체크를 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요 캔들이 나오자마자 바로 영상을 찍은 거예요. 지금 아주 강한 캔들이 나왔다. 매물대를 터치했는데 윗꼬리가 안 나왔더라 라고 하면서 말씀드렸고 1차는 108,000원에서 보셔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108,000원의 자리가 어디냐면은 요 자리죠. 요 자리.
이 짧게 보실 분들께서는 여기 음봉도 피할 수 있었겠죠. 지금 요 구간을 다시 뚫고 가고 있는데 힘이 정말로 강합니다. 요거는 계속 체크를 해 보세요. 자, 그리고 같은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장주가 이제 알테오젠이었어요. 이렇게 자, 알테오젠의 주가를 보시면 이것도 반응했죠. 알테오젠이 금요일에 주가가 10%까지 올라가면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요것도 매물대를 다 허물어 주는 양봉이 나왔거든요. 요거는 지금 봐도 좋은 종목이니까 참고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바이오 종목들도 꽤나 많이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금요일에 DXVX가 상한가가 나왔죠, 종가 때. 그렇죠. 이렇게 상한가를 쫙 올려 버렸는데 요것도 8월 11일부터 말씀을 드려 놨었어요. 8월 11일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바닥을 물량이 좀 빠졌습니다. 말씀드리고 나서 제가 이렇게 좀 빠지고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렇게 가다가 쭉 빠지는 모습이 나왔고 다시 한번 올려주는 이런 흐름이 나왔죠. 요거는 다음 주에 갭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아무튼 시장의 유행과 그리고 단기 수급이 좋은 종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혹시 알고리즘을 통해서 제 영상을 처음 봤다라고 하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 참고하시면서 투자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편이거든요. 우선은 제가 이걸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뭐냐면 시초가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수 있냐 없냐? 요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왜냐면 투자라는 게 9시에 땡 하면 거래량이 가장 많이 몰리죠. 그러니까 단기 급등 종목이 이때 또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특히 단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초가에 꼭 매매를 하는 게 유리하겠죠. 그리고 지긋하게 보유하는 투자를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사실 시초가 매매는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 설문조사를 하는 이유가 감사하게도 영상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 한정해서라도 투자 성격에 맞는 종목을 공유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잠깐 설문조사를 하게 되었고, 당연히 신청하시는 분들 한정해서는 무료로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우선 저는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식으로 인정을 한 전문 자문 인력이고요. 펀드 투자 그리고 증권 투자, 파생 상품까지 자문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훨씬 더 안전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는지 피부로 또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9시 시초가에 매매할 수 있으면은 숫자 1번을 1688-1386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시초가 매매할 수 없다라고 하시면은 1688-1386으로 2번이라고 문자 메시지 남겨두시면 저희 참투자 자문에서 가장 좋은 종목을 하나 골라가지고 무료로 전송해 드릴 겁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이제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는 분들 한정해서는 우리 구독 눌러주신 감사한 구독자분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좋은 종목을,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구애받지 않는 수급이 굉장히 좋은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신청을 해보시면서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냈는데 답변이 없다면 문자가 한 번에 와서 또 스팸 처리가 되는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번호로 다시 한번, 문자가 안 올 때는 다른 번호로 다시 한번 보내보시고 이때는 제시도라고 1688-1386번으로 보내두시면 시장에 맞는 아주 긍정적인 종목을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 성격에 맞는 종목을 드릴 거예요. 단타하시는 분들은 또 시초가에 매매할 때 유리한 종목을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장기 투자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2번이라고 메시지 보내두시면 지긋하게 투자하면서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신청을 해보시면서 도움을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말씀드릴 세 가지 종목을 바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세방전지, 나노팀, 그리고 코리아 FT까지 말씀드릴 건데, 세방전지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는 104,700원이고요. 저항가는 12만원입니다. 세방전지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컨센서스를 상회했고요. 그리고 미국의 법인을 설립을 하면서 이후에 고객사가 증가할 것이다 라는 이런 기대감이 있겠죠. 자, 그리고 현대차에 또 이 1차 협력사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하이브리드 수요 증가에 따른 기대감이 있겠습니다. 자, 우선 차트를 같이 보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 세방전지의 일봉 차트입니다. 우선은 이게 바닥에서 올라올 때 요 구간 있죠. 요 구간을 탈출하면서 올라올 때 굉장히 힘이 많이 붙었어요. 사실상 이 매물대가 좀 셉니다. 지지선이 생겼다가
장대 음봉이 나왔고 요 구간을 계속 터치해 주면서 못 뚫고 쭉 빠졌었던 자리예요. 그러니까 우선은 여기에서 1차 매물대가 있겠죠. 그런데 갭을 띄우면서 바로 돌파해 줬어요. 그리고 막혔었던 요 지지선과 어깨선, 요 선도 이제 매도가 강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가다가 쭉 빠졌고 어깨에서 막혔기 때문에. 그죠? 여기서 이제 저항이 생긴 건데 여기도 어떻게 뚫었습니까? 시초가에 터치를 해 버렸고 윗꼬리가 나오면서 물량을 상당히 소화를 많이 해 줬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때 거래량이 가장 많이 터졌습니다. 그쵸? 매도가 정말로 많이 나왔었던 하루였다는 거죠. 그런데 꿋꿋이 소화를 하고 다음에도 이제 갭을 상승시켜 줬어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여기까지, 그쵸? 이거 완벽히 뒤에 있는 물량들을 계속해서 건들면서 물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오늘의 주가도 보면은 5% 올려주면서 윗꼬리가 나오면서 이제 소화를 해줬죠.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전에 요런 캔들이 나오면서 비슷한 가격을 터치해줬을 때보다 거래량이 얼마나 터졌다? 거의 70% 60% 수준으로 터졌어요. 그러니까 요 구간이 지금 확실히 약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후에는 거래량이 적어도 계속해서 요 구간을 터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너무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보면 이전에도 그래요. 이렇게 거래량이 줄어드는데도 이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 나온다. 반비례 모습이 나온다면은 이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대감이 지금 굉장히 부풀려져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5분봉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5분봉 보시면 이게 장 초반에 쫙 올렸어요. 이게 장중에 5%까지 올라갔는데 5%까지 꾸준히 매수를 하면서 주가를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개미가 할 수 없죠. 이 시총이 1조 4천억짜리인데 5%를 쫙 올리고 그다음에 매물대를 터치한 다음에 물량을 받아냈어요. 이후에 지루한 흐름을 만들면서 계속해서 매도를 받아낸 거죠. 그러면서 이 지지선을 유지한 채로 올려주면서 마무리했다라는 것은 개미 털기가 여기서 나왔다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매도가 그래서 많이 나오긴 했어요. 그렇죠? 매수가 적죠. 주가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빠져야겠죠. 매도가 많기 때문에. 근데 올라갔다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수가 쫙쫙쫙 사면서 물량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비싸게 산 거죠. 매도가 걸린 걸 다 이제 시장가에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그래서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지금 가격은 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주봉을 보면요. 세방전지가 지금 이 신고점이 곧 나올 거라고 봐요. 보면은 이 위치가 9만 5천 원에서 11만 원 사이에 여기에 이제 매도세는 정말로 강하다 말이죠. 그렇죠? 이 구간이 심지어 하락 기간도 길어요. 이 바닥을 기었었던 기간도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포감이 굉장히 센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바로 소화를 하고 올렸죠. 요렇게 올렸어요. 돌파가 바로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매수가 엄청 세다라는 것이고 요거는 빠져도 요런 상태를 유지시키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인내하면서 한번 대응을 해봐야 될 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세방전지를 한번 잘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선 갭 상승이 굉장히 의미가 있죠. 이전에도 이 매물대를 이렇게 갭 상승을 시켜주면서 뚫을 때마다 이후의 주가는 상당히 올랐어요. 여기도 그렇죠. 갭 상승이 나오면서 요 매물대를 뚫어주자마자 상당히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런 차트를 만들어주고 있는 게 이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정말로 강한 갭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을 지금 잡아야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짧게 봤고요. 자, 저항가는 12만 원 우선은 드릴게요. 이전에 있는 고점은 한번 소화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요 자리 12만 원 1차로 체크를 해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짧게 보시려면은 여러분들이 요거는 11만 1,000원을 1차로 한번 체크를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1만 1,000원 1차 12만 원 최종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나노팀입니다. 현재가는 12,730원이고요. 저항가는 15,000원입니다. 자, 나노팀 같은 경우는 열폭주 방지 관련해서 방열 패드를 공급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태가 계속 불거질 때마다 주가가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나올 건데 우선 현대모비스로부터 첫 열폭주 방지 소재 프로젝트를 수주를 했고요. 규모는 5,063억 수준입니다. 굉장히 큰 규모의 프로젝트를 수주한 거죠. 자, 그리고 이 방열 패드는 현대모비스를 통해서 현대차, 기아차에게 25년 내년부터 독점적으로 공급을 할 예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 또 조지아 공장과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나노팀이 또 이 독점적으로 현대그룹에 공급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방열 패드 제품에
성능이 너무나 좋아서예요. 타사의 방열 패드 같은 경우는 5분 정도 버티는데 나노팀의 방열 패드는 15분 버틴다라고 하죠. 거의 3배 수준의 시간을 버티기 때문에 안전성이 뛰어나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나노팀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나노팀의 일봉입니다. 우선은 주가가 아주 좋다라고 봐요. 이게 쭉 빠졌다가 장기 이평선과 수렴이 되면서 저점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이 구간을 조만간 돌파하면서 상향 추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우선 이 구간 있죠. 요 구간에서 주가가 거래량이 정말로 많이 터지면서 계속 소화를 해주고 있어요. 이것도 의미가 있는 게 어떤 점이냐면은, 주가를 보면은 상장된 이후에 쭉 빠졌습니다. 하염없이 빠졌고, 상장된 이후에 이제 처음으로 바닥을 만든 자리예요. 그런데 이 바닥까지 깨지면서 계속해서 박스권 상단을 만들었던 자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매도세가 정말로 강한 자리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쪽 빠져버리니까, 그렇죠? 원금에 나가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노팀을 보면은 5분봉을 체크해 볼 때 장 초반에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양봉을 만들었고, 그리고 요 자리도 보면은 윗꼬리가 나오면서 이렇게 물량을 받아내줬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쭉 빠졌었기 때문에 매도가 많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매도를 소화해 준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지금 매수의 힘이 정말로 강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결국에는 요 종가 때 버티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중요한 점은 어떤 거냐면은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지지됐었던 구간을 체크를 해봤을 때 이렇게 올라갔다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파는 사람들의 물량은 받고 올리고, 여기서 있는 물량을 받고 올리고, 이런 흐름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도 싸다라고 생각하는 주체가 많지 않나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주봉을 보시면 나노팀의 주봉입니다. 연속적으로 여기 있는 매물대를 터치를 하면서 거래량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한번 물량 테스트가 한 번 더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은 매도가 털린 게 확인이 안 됐으니까 한 번 더 윗꼬리가 나오면서 물량을 이제 체크하는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주봉을 봤을 때.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라, 나노팀도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짧게 봤고요. 나노팀의 저항가는 15,000원입니다. 15,000원의 자리가 앞에 있는 요 구간 있죠. 여기 음봉이 강했었던 구간들은 굉장히 막힐 수 있어요. 그리고 앞에 있는 윗꼬리, 요것도 막힐 수 있습니다. 자, 15,000원을 한번 최종으로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짧게 보려면은 앞에 있는 14,000원 구간도 굉장히 훌륭한 자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14,000원 장기 이평선 걸리면서 막힐 수 있고요. 앞에 있는 가장 높은 종가, 여기에서 막힐 수 있겠죠. 자, 마지막 종목 보겠습니다. 코리아 FT고요. 코리아 FT가 이것도 하이브리드 관련해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우선은 현재가 6,110원이고요. 저항가는 7,350원입니다. 우선 친환경 자동차 부품인 카본 캐니스터를 생산하는 국내 유일 업체고요. 핵심 포인트죠. 자, 캐니스터라는 것은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연료 시스템 중 이 증발 가스 계통의 주요 부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으로 들어간 탑재되는 제품이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제네시스가 또 이번에 하이브리드 차를 도입을 한다라는 것으로 봤을 때 이런 수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아 FT. 자, 일봉입니다. 시총은 1,700억이고요. 이것도 바닥에서 돌파해주는 힘이 갭 상승으로 들어왔죠. 갭 상승으로 들어왔고 위아래 꼬리를 흔들면서 이렇게 십자 도지 캔들이 나와줬어요. 이런 도지 캔들이 나올 때마다 변곡점일 수 있으니 참고를 해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도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고, 우선은 여기 앞에 있는 음봉들이 있죠. 이렇게 빠지고 있는 음봉들이 쭉 빠질 흐름이냐? 절대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은 이 자리가 급락을 터치하면서 물량을 많이 빼줬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사실상 지금 나왔었던 모든 눌림목, 지지선들을 다 터치해줬어요. 그렇죠? 근데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줄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오늘 특히 이 주가가 버틴 것이 의미가 있다라고 봐요. 전날 이 음봉 대비해서 거래량이 82% 줄었는데 주가는 더 이상 빠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매도가 많이 털렸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래요. 요런 자리 있죠. 거래량이 많이 줄었는데 주가가 빠지지 않고 버티는 자리, 매도가 없기 때문에 반등을 해주는 거죠. 여기도 거래량이 없이 주가가 버티면서 올라가니까 매도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지금 찬스를 엿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요거는 만약에 눌려도 60일 이평선을 계속해서 지지하면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만약에 떨어져도 요거는 5,750원 구간에서는 계속 참고를 해야 되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뭐 지금도 좋아요. 당장 접근해도 나쁘지 않은 자리라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선은 이 코리아 FT가 장 초반에 5 분봉을 보시면 요렇게 올라갔잖아요. 그쵸? 선을 그어 볼게요. 장 초반에 빠졌다가 올렸고 물량을 받아내고 지루한 흐름에 매도가 이제 안 나오죠. 그러니까 요 물량을 받아낸 거죠. 6,300원. 6,300원의 구간이 어디냐면은 요것도 지지선이란 말이죠. 주가가 지지되면서 계속해서 매수를 자극시켰었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샀겠죠. 그런데 이렇게 빠졌어요. 그게 어때요? 다시 올라가면은 원금 회복을 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량을 받고 지금 거래량 없이 이렇게 슬슬 올라간다라는 얘기는 물량을 많이 모았다라는 거죠. 지금 매도가 많이 털렸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다음 주에 꽤나 긍정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라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저 한가는 7,350원이고요. 7,350원의 자리가 여기 위에 매물대는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짧게 보실 분들께서는 앞에 있는 6,700원 요 구간 1차로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자, 오늘 3개를 봤고요. 코리아 FT 그리고 나노팀 세방전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웬만하면은 3분할로 대응해보시고 몰빵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 텔레그램 입장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주코치의 당일 이슈라는 방이고요. 구독자가 9,600명이 있는지 없는지는 체크를 하셔야 된다. 저는 텔레그램 있으신 분들께서는 주코치의 라고 검색을 하면은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클릭하면은 입장할 수 있고요. 무료 입장입니다. 자, 그리고 입장하는 방법이 어려우면은 영상 설명창에 제가 또 친절하게 댓글을 달아놨어요. 링크를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데 열기가 떠요. 열기 누르면은 바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들어보시고, 자, 그리고 텔레그램이 없다면은 다운로드 1차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누른 다음에 텔레그램 다운했다 라고 하시면 뒤로 가기 해서 열기가 한 번 더 뜹니다. 열기 누르시면 입장되고, 열기가 안 뜨면은 요 뷰인 텔레그램 누르면은 열기 뜨니까 누르시면 되고요. 그리고 프리뷰 채널 누르면은 다운로드 안 해도 볼 수 있어요. 눈팅 할 수 있는데 요거는 문제가 뭐냐면은 이렇게 오류도 있고 이 텔레그램 안에서만 볼 수 있다라는 내용도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 다운을 해 두시기를 바라겠고, 매번 영상 설명창을 눌러야 된다라는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한번 다운하면 평생 쓰니까 한번 다운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고요. 주말에도 계속 영상 찍을 거니까 시청해 주시면은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